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의도치 않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잔소리는 종종 역효과를 낳아 상대방이 반감을 가지거나 대화를 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잔소리 없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 방식엔 무엇이 있을까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첫째, 질문형 대화로 유도하기. 잔소리를 피하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질문형 대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요당할 때보다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내면에서 동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을 때 빨리 숙제해 라고 말하는 대신 숙제를 언제 할 계획이야? 라고 물어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형 대화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대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태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유도성 질문을 하면 오히려 방어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나는 다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통해 상대가 직접 깨닫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둘째, 공감과 이해를 먼저 표현하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느끼면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대화에 더 개방적으로 반응합니다. 잔소리를 피하면서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 불만이 생겼을 때 왜 항상 내가 다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너무 피곤한데 당신이 설거지를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라고 표현하면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공감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행동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기. 잔소리는 보통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게 되지만 때로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결과를 경험하도록 두고 필요할 때 조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늦잠을 자고 지각할 위험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나야지 또 늦겠다 라고 반복하기보다는 한번 지각을 경험하게 하고 이후에 오늘 아침 늦어서 힘들지 않았어.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직접 깨닫고 더 주도적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이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잔소리를 계속하면서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피드백 활용하기.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지적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강조하면 상대방이 더욱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방 청소를 대충 했을 때 왜 이렇게 대충 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정말 깔끔하네. 다른 곳도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개선점을 이야기할 때도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후 제안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자 리처드 브랜슨은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활용하면 잔소리 없이도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본보기로 보여주기. 말로 하는 충고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직접 실천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정리정돈을 예로 들면 방을 치워 라고 말하는 대신 부모가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면 스스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지만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발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고 공감과 이해를 먼저 표현하며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전달할 때도 강요나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고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며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더욱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관계란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진정한 소통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